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큰 목표를 가졌을수록 더욱 지혜로워야 돼요. 자,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 2부입니다.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진짜 우리 다들 관심이 많은 부자. 자,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그 통찰을 얘기해주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트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뺑뺑인가요 또? 자, 뺑뺑이 하면 맨날 내가 걸려가지고. 여기 없어. 아, 저기요. 327이요. 327. 네. 네, 변화가 없는 삶은 불행하다. 요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그냥 제목으로 봤을 때는, 부제목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삶, 내가 자꾸 이렇게 발전해서 이런 내용인가 싶었더니 돈에 관련된 이야기여서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사람 유튜브를 들었는데, 돈이 행복하게 하진 않는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부연 설명이 있었고, 또 여기 또 마침 또 세이노에서도 그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뭐 이런 내용을 하는데, 여기서 좀 공감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돈이라는 게 그냥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행복은,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 뭔가 생각해봤더니 그냥 돈 쓰는 건 즐거움이고, 그냥 뭘 사가지고 그냥 즐거움이고, 저는 뭐가 행복하냐 했더니 요즘에는 퇴근하고 이렇게 샤워하고 나왔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하루를 뭔가 퇴근하고 샤워하고 나왔을 네. 아, 정말 행복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는 뭐 연애해서 행복하다, 뭐해서 행복하다 하는데, 저는 샤워했을 때 하고 났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낌이어서 제일 행복하고, 네, 그런 내용이어서, 그래서 돈에 관련돼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돈이 나를 돈은 즐거움이다. 네, 저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행복은 샤워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진짜 샤워해야죠. 네, 샤워 안 하면 진짜 우리 아무리 몰라도. 돈을 써서 이렇게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던지 이럴 때가 이야기하면서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이지 행복을 만들어주는 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네, 중요하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자체는 즐거움인데, 네. 나를 위해서 쓰면 즐거움이고, 네, 또 누군가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으면 더 행복이고. 네. 그래서 또 여기서 생각나는 게 328페이지 보면은 그 잘 살던 이모가 행복한 삶에 지쳐서 자살했다고 하잖아요. 응? 그 328쪽에 잘 살던 이모가 행복한 일상에 지쳐 자살한다는데, 부자였지만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여기서도 가난한 사람들 종종 자살하는 것도 있는데, 보면은 자살하는 보면 진짜 생활 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생을 이렇게 마감하는 사람이 있지. 그래도 가난하지만 어영부영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살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가난하지만 어영부영 사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니까. 근데 이 부자들은 이미 가진 게 다 있고 삶이 무료해가지고 그렇지 않나 생각도 들고. 네. 좀 무료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뭐라도 새로운 걸. 있어 봤던 느낌. 네, 그냥 한때 좀 일 안 하고 그냥 있었을 때 보니까, 네, 삶이 그냥 반복되고 저도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때 부자는 아니었잖아요. 네, 부자는 아니었죠. 부자는 될건 아니라고 얘기해. 부자는 아니었지만 나랏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마음이
딱 마음이 편할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네. 계획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랬습니다. 저는 261페이지에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크로노스는 그냥 흐르는 시간, 어쩌지 못하는 그 흘러가는 시간이고 이제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 이제 가치 있는 시간 이런 걸 말하는데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잘 산다라는 것은 부자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지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누가 댓글에 이게 블로그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나왔는데 밑에 댓글에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삶의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누가 댓글을 이렇게 딱 달았어요. 그러면서 좀 공감 가더라고요. 누구나 똑같이 다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 거는 똑같은데 이제 그 24시간 중에 그 시간을 얼마만큼 내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파트를 읽어보니까 이제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이제 일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 노동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다. 이제 그 시간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시간이 크로노스가 될 수 있고 카이로스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냥 쳇바퀴처럼 계속 흘러가는 시간에 그냥 일을 그냥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흐르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 시간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의미 있는 시간, 이제 가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저도 가끔은 이제 너무 생활이 똑같다. 그냥 일집 일, 일집 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약간 무료하다. 왜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그 무료한 시간을 내가 좀 더 나를 더 잘 가꾸고 노력을 해서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면은 이제 무료함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돈을 되게 만들어라. 이 부분이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언급을 하면 크로노스를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로 바꾸면 그냥 세월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세월.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그냥 알아서 잘 흘러가는 내가 나하고 내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막 지나가는 세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이로스는 기회하고 비슷해요. 기회. 모든 순간순간이 다 사실은 기회잖아. 그래서 책 제목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도덕경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지은 책인데 늘 순간순간이 다 기회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이 기회가 아니고 이제 월급을 받으려면 이 시간을 내가 여기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때워야 하는, 그냥 빨리 좀 지나가줬으면 좋겠는 그런 세월일 수도 있죠. 객관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하루에 뭐 8시간이든 9시간이든 근무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 사람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시간이나 공간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내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내 내면이 다르면 완전히 달라요. 빨리 하루 8시간, 9시간이 지나가고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견뎌야 되잖아. 그 8시간, 9시간을 견뎌야 되죠. 이런 거는 이제 지옥이에요. 사실은 지옥에 가깝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루를 죽어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루에 8시간, 9시간
죽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시간을 내가 활용해서 내가 진짜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그곳으로 내가 가고 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그 순간순간이 다 기회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다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 좀 힘들었던 게, 어제 지금 우리 치료하고 있는 3개월 동안 지금 물도 못 삼키다가 이제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한 3주 정도 치료했고, 지금은 첫 번째 주 치료해서 일단 물은 먹었어요. 물은 자유롭게 먹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죽 먹고, 이번 주는 밥 먹고, 어제 우리 여사님이 만든 생선가스까지 먹었어요. 이제 다음 주 되면 조금 더 딱딱한 거 시도해 볼 거고, 이분이 막 유언장까지 다 써놓고, 도저히 입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니까, 이게 링겔만 맞고 몇 달 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온 가족이 다 힘들었었는데 일단 회복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병원에서 이분을 치료하려면은 이분이 집에 가서 혼자서 먹으려면 조심스러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려면 내가 앞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안심이 돼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우리 여사님까지 치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밥하고 스크램블, 이번 주는 밥하고 찰밥하고 생선가스, 또 이 감자국 이런 거. 그러니까 병원에 여러 사람들이 다 이 한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씹는데 50번 이상 씹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대기실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하여튼 우리 데스크 직원들이든 간호팀 직원들이든 고생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분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약을 하고 왔는데 막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근데 가신 분들은 통증 때문에 왔다가 가시긴 했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갈 데가 있잖아. 이분은 대학병원까지 다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바깥에 대기하는 환자분들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 환자분들 달래는 우리 직원들 생각하면은 진짜 좀 많이 미안하지만 다음 주는 아예 예약 잡을 때 한 시간에 그분 말고는 딱 한 명만 잡으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직전에 잡아줘. 점심시간 직전에 하든지. 어쨌든 다 돼갑니다. 다 돼가니까. 자, 그 시간이 비록 서로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살면, 만약에 이 한 사람이 진짜로 자살을 하거나 무슨 큰일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온 가족이 다 힘들잖아. 남편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들이 다 힘들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 잘 치료하면 10사람 이상 살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료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간호하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최대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여튼 저한테는 큰 기회인 것 같아요. 난감하다면 난감하죠. 저도 난감하다면 난감하고 환자 한 사람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저한테도 그리고 그분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뭔가로 바꿔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대사활동이라고 하잖아. 생명의 특징이에요. 죽은 거는 들어온 거 그대로 보내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들어오면 그걸 어떤 에너지로 바꿔서
변환시켜요. 그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 한 사람 보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그리고 한 생명을 그 사람도 살리지만 나도 살리는 거예요. 내 하루를 더 의미 있고 어딘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게 카이로스라고 생각해요. 299페이지에 이번 내용들은 좀 한마디로 이렇게 좀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억해라. 소유를 다하려면 무소유에 가까운 절약부터 해야 한다는 진리를 말이다. 그 절약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쭉 얘기를 쭉 하면서 무소유에 가까운 절약부터 해야 어쨌든 그 종잣돈이 쌓이겠다 그런 생각했고, 그래서 연관지어서 342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나는 돈도 없구나 여기 네 가지 요 내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돈도 없구나. 돈도 많다는 얘기가 듣고 싶은데 저렇게 안 되니까 나는 돈도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한 통찰이다. 이 365페이지에 중간에 이제 가난이 셌을 때는 5가지 이유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많이 공감 가는 부분이라서 첫 번째 365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돈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하려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아무 일이나 하려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자신이 받았던 돈의 액수 이하로 일하려 하지 않는다. 네 번째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째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사주팔자를 신봉한다. 그래도 한 3가지는 하는 것 같은데도 가난한 건 뭐지? 근데 이게 좀 젊을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막 팍팍.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뭐 다른 거는 좀 모르겠지만 아무 일이나 하지 않지는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시작을 해서 그때 처음에 직장에 갔는데 시킨 게 네 버스 운전해봐라. 아니 제가 버스 운전을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뭐 버스 운전하면서 갑자기 또 네 청구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그때 한 6년 동안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버스 운전하다 보니까 버스 하던 기사를 내쫓으려고 버스 운전시켜요. 원플러스 원을 시키고 10만 원 더 주고 지금 생각하면 좀 손해보는 짓이었는데 그 덕분에 저는 버스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버스를 잘 몹니까? 예, 버스 잘 몹니다. 35인승까지는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그냥. 근데 크면 클수록 차가 운전하기 편합니다. 아 진짜? 시야도 확보되고 요즘 차는 워낙 또 요즘 차들은 더 잘 돼 있어서 트럭 같은 경우 정말 쉽다 하더라고. 오히려 이제 주차하는 게 좀 힘들지만 그냥 가고 서고 이런 건 오히려 지금 뭐 승용차보다는 옵션들이 더 좋아가지고 버스 그리고 이제 행정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라, 기관들 만나가지고 영업해라. 그러면서 영업하러 다니고 이제 병원 옮겼는데 니는 학생을 담당해라, 학생 검진을. 그래서 대구시는 웬만한 초, 중, 고등학교 그냥 좀 다 수성구에 있는 병원이었다 보니까 수성구에 있는 이게 여기 학군들이구나. 막 별의별 부모님들 건강검진하는데 보통 그거 안 보거든요. 의사 면허번호. 의사 면허. 예. 되게 박사님이 이제 이비인후과인데 1세대세요. 700몇 번인가 그래요. 그래도 뭐 기본 검진하는 거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한 3분 정도가 전화 오셨어요. 아니 이 번호에 이 의사면 도대체 나이가 얼마 돼요? 80 되긴 합니다. 그럼 진료 가능하냐고.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오셔서 직접 보시라고. 왜 그것만 보고 판단하시냐고. 알고 보니까 다들 의사분들이 그런저런 그러면서 거기도 문을 닫고 간 게 이제 뭐 우리 재활 환자들 볼 수 있는 또 문과 소속을 해서 재활 환자를 보게 돼요. 그래서 좀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아무거나 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보면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일을 한 것 같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쪽으로 좀 전문성 있게 좀 갈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요거는 약간 반대였습니다. 이제 주어진 그 파트 내에서는 이것저것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더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은 돈도 없다. 이상입니다. 네, 크로노스 카이로스 얘기가 좀 와닿아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앞부분은 선생님이 먼저 얘기해 주셨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선생님 혹시 리뷰하는 유튜버 보세요?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 리뷰. 네, 저는 리뷰 유튜버 좀 리뷰엉이. 리뷰엉이 같은 유튜버도 저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워킹데드라는 드라마 아세요? 워킹데드 네 시즌 11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못 봐. 정주행 못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시즌 1부터 시즌 11까지 다 정리해서 올려주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로 눈팅하고 뭐 이러는데, 걔가 이제 몇 년 동안 그 드라마 하나를 리뷰를 계속했어요. 미드가 워낙 기니까. 하고 나서 이제 어저께 이제 들으면서 얘가 했던 말이, 그 리뷰하는 유튜버들의 트렌드가 있대요. 요즘에는 자기 생각을 작품에 넣으면 안 된대요. 인기가 없대요. 비판의 요소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드라마를 보고 내가 이 드라마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그런 유튜브 같은 공공 플랫폼에 올리는 게 비판의 요소가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효율이 안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는 자기 생각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소개해주는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되게 많이 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한테 비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크로노스 이거 해야지 이러던 나중에 딱 같이 들렸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일에 대입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노동이라는 느낌이 안 든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 생각이랑 버무려져서 뭔가를 하면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내가 이런 영상 작업을 하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트렌드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배제하는 순간 이게 일처럼 느껴지고 너무 재미가 없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영상을 올리는 업로드의 시간도, 빈도나 길이도 자꾸 짧아지고 빈도도 길어지고,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이렇게 넣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유튜버가 이름이 뭐야? 소개하는 남자. 소개하는 남자? 네, 되게 재밌게 보는 유튜버예요. 그냥 제가 특히 제가 이 부분 하면서 제가 행복한 재활학과를 20년도에 왔더라고요. 20년도 3월에. 그때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막 배우고 싶다 이래서 이제 대구로 와서 어느덧 23년이 돼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대구 오기 전에 지내왔던 시간, 그러니까 제가 대구 오기 전에는 거의 학회만 다녔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주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2년 동안 다녔던 학회에서 메이슨을 만나가지고, 여기 와서는 학회를 안 다니고 혼자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 3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거든요. 어제도 3시에 잤던 것 같아요. 3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렇게 3년을 지내면서 지금 딱 보이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브런치 통해서 원고 제안도 받고, 이번에 8월 달에 브런치에서 이제 브런치북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었는데, 이제 내가 정리가 되니까 글이라는 걸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추천으로 작가 신청해서 작가도 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원고 제안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저도 원장님처럼 책 썼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공모 작품 만든다고 막 이렇게 뚜닥뚜닥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런 말들이 시간이 갈수록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1부보다 2부가 조금 더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이제 읽으면서 세이노란 사람이 진짜 너무 대단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요번에도 읽으면서 계속 혼났어요. 혼나고 반성하고 뭐락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되게 직설적으로 혼을 내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하나도 거부감이 안 들고 오히려 그냥 정말 나에게 진짜 뼈 때리는 말을 하면서 너 진짜 해봐, 나 이렇게까지 가르쳐주는데 너가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읽으면서도 엄청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요 2부에서는 이제 거의 제가 딱 와닿았던 게 절약하라고 이제 무조건 절약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어저께 쉬면서 집에 옷장 정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옷 너무 많아갖고 헌옷 수거함에 안 넣고 방문 수거를 하거든요. 근데 매년 저는 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60kg 옷을 60kg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요즘에는 1kg당 돈에서 수거한 사람이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60kg 버리니까 12,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옷도 있고 제 옷도 있지만은 이제 옷이 택도 안 뗀 옷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정신없이 이렇게 소비 생활을 했구나. 근데 저는 저 나름의 위안으로는 친구들은 명품 사고 좋은 여행 가고 이제 사는 거를 다 이제 제 나이 때쯤 되면은 명품도 많이 사는데 나는 명품 안 사잖아, 이런 위안을 했는데 전 잘잘하게 이렇게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질 없는 거를 내가 또 치우면서 한번 느꼈죠. 그러면서 또 이제 다 치우고 이 책을 읽는데 진짜 나는 진짜 혼나야 돼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최고의 재테크는 안 쓰는 거다. 그리고 누구도 주위에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내가 예쁜 걸 하든 옷을 잘 입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냥 이거는 그냥 나의 그냥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소비였구나. 이거를 좀 다른 데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일을 하면서 주어진 일에 엄청 그래도 이제 빡빡하게 이렇게 노는 시간 없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또 집에서의 주어진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집에 가면 8시예요. 그럼 가면은 이제 애들이 먹었는 것부터 해서 다 치우고 빨래 개고 또 이제 애들하고 좀 얘기하다 보면은 10시에서 11시 사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씻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게 저 혼자 엄청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이 책 이제 읽기 전에는 나는 그래도 일찍 결혼해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 두 아이 키우면서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혼자 이거를 합리화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이건 열심히 산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안 냈을 뿐이지 못 냈다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냈으면 됐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걸 위안 삼으면서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약간 무료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창업하고 꿈이 있고 이런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너는 꿈이 뭐야? 그럼 난 모르겠어. 난 하고 싶은 게 없어. 이런 말을 좀 하게 되더라고 스스로.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뭐 꿈이고 목표고 이런 걸 생각할 그것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일부터 내가 하나씩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암재활 스터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눈앞에 있는 거 어차피 해야 될 일 그냥 여기 한번 파고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일하는 거에 이제 그냥 파고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은 이제 또 하고 싶은 게 점점점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냥 계속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비 얘기하니까 이제 그 생각 드네요. 그 비가 뭐 춤도 잘 추고 뭐 몸도 좋고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그거는 가수로서의 능력이잖아요. 예. 근데 뭘 해도 잘하겠다. 뭐 음식점을 해도 잘하고 뭘 해도 잘하겠다라는 뜻은 그 삶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태도가 좋은 사람은 진짜 뭘 해도 잘해요. 진짜. 지금 저기 2주 뒤에 저기 그 8월 18일 날 한 번 더 참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내가 휴가예요. 8월 18, 19 이틀간이 제가 휴가라 그때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오랜만에 누가 그 일부러 부탁하지 않으면 따로 충고나 조언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지금 아니면 또 이렇게 앉아서 마주보면서 또 얘기할 기회가 또 혹시나 없진 않을까 싶어서 물론 또 그 기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만난 치료사들 중에서 치료 그 자체보다도 삶의 태도가 훌륭한 사람으로 꼽으라면 몇 번째 안에 들어요. 몇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치료를 잘하는 것보다 저는 그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직접 데리고 같이 일을 했던 치료사 숫자가 100명이 넘어요. 근데 실력이 모자라는 것은 시간이나 노력으로 좀 보충이 가능해요. 근데 그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그 애정어린 관심, 연민의 마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것이 저는 치료사로서는 훨씬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배움에 대한 열정이나 또 손 기술이나 테크닉이 좋으면 더 좋겠죠. 근데 뒤에 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첫 번째 게 좋은데 두 번째 게 따라가는 그런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자질을 갖고 있어요. 지금 글도 쓰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 이제 너무 좋은데 잠을 줄여가면서 하는 거 있죠? 지금 필요한 시기긴 합니다. 나도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이게 5년이 넘어가면 안 돼요. 5년이 넘어가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턴 레지던트 때야 잠 못 자고 일을 하죠, 당연히. 뭐 이틀 동안 안 자고도 일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30대가 넘어서 40대 되니까 그게 어렵더라고. 체력이 회복이 잘 안 돼요. 40대 때는. 그래서 40 초반 때까지도 막 응급실 당직 서고 근무 계속 이어서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시간을 평소의 시간을 잘 정리해서 낮에 그 빈 시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짜투리 시간에 손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손으로 정리하고 모아서 글로 이제 타이핑하고 써야 될 시간을 따로 쓸 수 있도록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잠잘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줄여서 뭘 하잖아요. 나중에 진짜 치매가 빨리 옵니다. 치매가 빨리 오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 나중에 카이로스는 둘째치고 크로노스조차도 줄어요. 명 짧아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젊을 때 어떤 목표가 있어서 단기간에 하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그걸 너무 오래 하면 어렵다. 그러니까 더욱 지혜로워져야 돼요. 더욱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큰 목표를 가졌을수록 더욱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의견을 깊이 들어보되 최종적인 결정은 자기가 어쨌든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좋은데 그거를 잘 모아가지고 한 가지로 날카롭게 갈아서 딱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이게 지금 건강에 대한 칼럼도 쓰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은 승부를 걸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 글 쓰는 거든 뭐 유튜브든 어쨌든 주제는 같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것을 선택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 한다면 2, 3년 안에 어떤 특이점이 와요. 이 특이점은 제가 생각하기는 그겁니다. 내가 직접 액팅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있잖아요. 내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글을 쓰든 강연을 하든 뭐 유튜브를 하든 내 지식이나 경험을 내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식, 여기서 나오는 돈이 내 노동력으로 하는 수입보다 많아질 때가 저는 특이점이라고 봐요. 그때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때 대해서는 내 노동력을 완전히 없고 이걸로 갈 건지, 아니면 내 노동력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이거를 갈 건지, 그걸 선택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럼 그때 또 한 번 더 지혜롭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일하는 병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일을 하지만 더 큰 가치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라도 아까 사무장이 얘기한 것처럼 돈도 없어가지고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면 좋겠어요. 예. 돈도 많은 그런 여러분 기본적인 삶이 충분히 좋고, 그리고 그거를 잘 다듬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병원 안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다른 하나의 패턴을 선택하는 것은 오케이. 그렇지만 뭐가 이렇게 쪼달려서 돈이라도 벌어야지 이렇게 선택하면 어려운 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돈이라도 버는 과정이 자기 삶을 오히려 피폐하게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이어서 삶도 또 돈도 삶이 앞서가고 돈이 따라오는 그런 결정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럴 거라고 믿고 또 응원합니다. 저희 원래대로 날아가야 되죠. 네, 가십시오.